안녕하세요. 뉴욕스티주의 한주연입니다. 오늘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뉴욕 맨해튼 아파트 가계약에서 계약까지 바이어가 체크해야 할 사항을 다뤄볼까 해요. 미국에서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이것저것 체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계약 관련 부분은 변호사와 부동산 브로커가 도움을 주지만 바이어의 개인적인 정보는 변호사와 브로커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셔야 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미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궁금한 부분은 미리 꼭 체크해서 숙지하는 게 좋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체크해두면 좋은 사항들을 설명해 볼게요. 가계약 전후와 클로징 하기 전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클로징은 부동산 거래를 하는 마지막 단계로 셀러 바이어, 셀러 변호사, 바이어 변호사, 셀러 브로커, 바이어 브로커, 그리고 대출을 받았다면 셀러 대출업체와 바이어 대출업체, 대출업체 변호사, 타이틀 회사 직원이 모두 모여서 매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매가 끝날 때까지 필요한 일들을 하게 돼요. 여기서 타이틀 컴퍼니는 구입 부동산의 타이틀이라는 한국의 집문서 개념을 검토하고 클로징 테이블에서 모든 서류들이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 후 해당 부동산의 타이틀 보험인 타이틀 인슈런스를 발행하고 모든 문서를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타이틀 인슈런스는 구입 부동산의 타이틀 관련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집주인과 대출업체를 보호하는 장치예요. 타이틀 보험 관련 자세한 설명은 위에 바이어 클로징 비용의 모든 것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은 프리-어프로블 레터인데요. 셀러 쪽에서 진짜 집을 사려는 바이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격 내고 전에 현금 구매라면 통장 잔고를 요구하고요. 대출을 받는다면 프리-어프로블 레터를 요구할 거예요.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인지 다른 비디오에서 설명드렸죠. 다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에 콘도 구매 타임라인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대출업체에서 바이어가 대출받을 자격이 된다는 프리-어프로블 레터를 발행해 주는데 미리 받아놓으면 셀러가 요구할 시에 바로 전달 가능해서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딜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어서 셀러와도 조금 더 원활한 가격 흥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격 합의가 되면 변호사와 연락해서 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팁은 우선은 집을 보러 다닐 때 미리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아요. 변호사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변호사 고용인데요. 프리-어프로블 레터와 같이 이 두 가지만 처음에 미리 준비되어도 적게는 며칠에서 한 주 이상도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현재 거주 아파트의 렌트 계약 만료일인데요. 미국에 거주 중이고 아파트를 렌트 중이라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렌트 계약 만료일이 며칠인지 체크해야 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갈 수 있는지, 계약 기간이 지나서 클로징을 할 경우에 현재 거주 아파트에서 조금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안 될 경우는 클로징까지 잠시 지낼 곳을 찾거나 클로징을 조금 앞당기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미리 여러 가지 방도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위약금 금액인데요. 미국의 경우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 발생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빌딩마다 계약 파기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거주 중인 빌딩과 얘기를 하셔서 금액을 숙지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준비해야 해요. 클로징까지 여러 가지 서류와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관련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다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준비하셔서 손해보는 부분이 없어야 해요. 개인적으로는 계약 만료 후보다 조금 일찍 나오는 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클로징 날짜가 계약 시 정해졌더라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대부분 늦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고 나온다면 짐을 창고에 옮겨놓고 다른 곳으로 단기 거주를 하면서 두 번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집을 구매할 때 한 달 정도는 계약보다 일찍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걸 권해드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절약할 거예요. 네 번째는 구매 부동산이 투자 목적인 경우 렌트 계약 만료일인데요. 투자 목적 구입이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따로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이라면 렌트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알아야 언제부터 이사가 가능한지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부동산세 감면 혜택인 텍스 어베이먼트 기간과 그 후의 부동산세인데요. 부동산 감면 혜택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자에게 일정 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새 건물을 짓도록 권장하면서 생긴 혜택인데요. 그래서 어느 빌딩들을 보면 특히 미드타운, 다운타운, 할렘, 브루클린은 유독 부동산세가 저렴한 곳을 볼 수 있어요. 만약 부동산세 혜택이 끝나간다면 만기 연도가 언제인지 체크해야 하고 만기 후 부동산세가 얼마로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매달 들어가는 지출 비용의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미드타운, 다운타운, 맨하탄과 가까운 브루클린은 이 감면 혜택이 이미 끝났거나 몇 년 남지 않은 빌딩들이 많을 거예요. 여섯 번째는 캐피탈 어세스먼트인 관리비 외의 금액인데요.
캐피털 어세스먼트는 관리비 외 빌딩에서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에요. 빌딩에 따라서 한 번만 지불할 경우도 있고 여러 달에 걸쳐서 지불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금액의 용도는 대부분 로비, 지붕, 라운지, 루프덱 등 빌딩 내의 공동시설물에 필요한 하자나 보수를 위해서 관리비를 올리는 대신에 특정한 금액을 특정 기간 동안만 걷게 되는 거예요. 금액과 기간은 빌딩의 필요도에 따라서 다양하고요. 그래서 캐피털 어세스먼트가 있다면 언제 끝나는지, 매달 얼마나 나가는지 미리 알아야 해당 금액을 지불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지 결정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7번째는 집안의 문제점 합의인데요. 집안을 둘러보면 바로 계약하고 싶을 만큼 좋은 컨디션일 수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 계약이 들어가기 전에 셀러와 합의를 해서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뉴욕 아파트는 as is라고 해서 현 상태 그대로 집을 계약하게 되는데요. 계약 후 클로징하기 전날 집 점검 스케줄을 잡게 되는데 그때 가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아니라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큰 문제점은 가전제품과 배수, 배관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여지없이 셀러가 클로징까지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한다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돼요. 6번째는 대리인 신청인데요. 클로징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리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야 바이어 변호사나 바이어가 지정한 사람이 계약날 사인을 할 수 있어요. 외국 거주일 경우에는 공증을 위해서 영사관에서 대리인 신청을 하고 미리 바이어 변호사에게 보내서 계약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해요. 그러고 나면 계약하는 일만 남았겠죠? 클로징 날은 많은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클로징 후에는 셀러 변호사가 디드라는 집문서에 이름 변경을 신청하고 타이틀 회사에서 새 집주인 타이틀을 기록하고 보험을 발행하게 돼요. 바이어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의 요금과 서류를 전달해서 바이어가 이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일만 남았네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미리 한다면 딜레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까 꼭 미리 준비하셔서 어려움 없이 계약 성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가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뉴욕 부동산 상담을 원하시면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감사합니다.